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국전쟁 정말 특별한 영화를 만들어주신 다큐멘터리 팩트를 만들어주신 훌륭하신 우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김덕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영화는 보실 텐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먼 길 파주까지 오시는데 멀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너무 아무리 멀어도 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가야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뭐 어른들 또 많은 방송국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바쁘시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오시니까 또 학생들을 보니까 또 좀 어떠실까요? 더 힘이 나고요. 예. 어차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도 그렇고 예. 또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된 누구나 이렇게 모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특별한 다큐멘터리인데 네.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네. 이렇게 귀한 또 큰 부딪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만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다 봤네요. 계신 분들은 대단합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셨으니까 뭐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다 보신 거니까.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건국전쟁 만들기 4년 전에 202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김일성이라 그러니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김일성 찬양하는 영화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2004년도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네.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그때쯤에서 아주 특별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루마니아, 동유럽 루마니아의 한 루마니아 여성이 북한인 남편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기하잖아. 루마니아 여자가 유럽 여자가 북한 남편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왜 헤어졌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당시에 45년 동안 남편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래서 특이해서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일을 좀 할 때라서 KBS 수요기획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이게 한 1시간 정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아마 방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거대한 역사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북한 전쟁 고아들이 1951년도부터 시작해서 50년도에 우리가 한국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6월 25일 날 1년 지난 다음부터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부모가 죽고 하니까 고아들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했어요. 입양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아이를 보낸 거예요. 알죠? 텔레비전에서 봤죠, 그런 것들. 근데 북한은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탁교육이라 그래갖고 아이들을 전체를 다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동유럽으로 보내서 거기에 학교를 만들고 기숙사를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할머니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고 북한 아이들이 거의 한 10,000명 정도나 되는 많은 아이들이 북한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식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2004년도에 KBS에 방송하고 무려 16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주의가 북한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왜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유를 객관적인 역사적 사료에 기초해서 발굴한 작품이에요. 근데 모든 작업이 그렇지만 다큐멘터리는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물들. 근데 이게 동유럽이다 보니까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말도 안 통하지, 영어도 안 통하지, 또 디지털로 아카이브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검색어를 넣고 뭘 찾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찾아야 돼요. 모든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하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남들이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했다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작품을 왜 끝까지 물고 들어졌냐면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친북주의자들이 북한을 막 갔다 왔다 하고 나는 북한을 10번 갔다 왔어 그러면서 북한을 막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있나요?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온 걸까요?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와갖고 아 북한은 뭐 이런 사람이 살만한 나라고 북한의 김정은은 개몽군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실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말 그대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책임을 지고 이걸 잘못된 이런 이론이라든가 생각들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2020년 6월 25일 날 개봉을 했는데 왜 2020년 6월 25일이냐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한국 전쟁에 관한 어떤 행사도 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라도 일종의 문재인 정권과 맞서보겠다 그런 의미로 2020년 6월 25일을 개봉 날짜로 잡았는데 극적으로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 개봉이 됐는데 영화를 다 마치고 나갔고 16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을 연구한 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뭔가 잔상처럼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게 뭐냐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는 북한의 선전 문구였어요. 나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정권을 내려놨습니까? 1960년 4.19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막을 내린 게 1960년이에요. 그런데 왜 북한은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까지도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는 선전 문구를 계속 내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뭐 존경하고 그래서 출발한 게 아니라 왜 북한이 이렇게 이승만 정권을 또 이승만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음해하고 비난하고 왜곡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게 이 건국전쟁으로 결국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이승만 대통령을 막 존경하고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나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깨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정말 통렬하게 정말 반성을 했어요. 아,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구나. 더더군다나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이 뼈저린 반성을 했고 그 반성의 결과물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저도 마음이. 근데 가면 할수록 하시면 하실수록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더 끝이 없으시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선착순.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분, 난 이게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으시면 우리 감독님께 이런 기회가 아마 평생 있겠습니까?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회장님 한번 얘기 앞에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IMBS 학생회장 홍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질문은 자료조사, 인터뷰 등 이런 제작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또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와의 싸움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영화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글로 보통 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기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지만 사실상 사진이나 이런 시각적인 자료보다는 글이 우선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정반대예요. 시각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영화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국전쟁을 보셨지 아시겠지만 100분이잖아요. 100분 동안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들, 증거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화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자료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영화를 만들고 완성시키기에 충족됐을 정도까지 그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이겠지만 그 자료를 찾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도 김일성의 아이들 때도 굉장히 기적 같은 체험들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말 그대로 하느님이 도우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1954년 8월 1일 날 그 맨하탄에서 영웅의 거리에서 행진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던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찾게 됐고, 뭐 그뿐만 아니죠. 뭐 김구와 유호만과의 그 비밀 회견, 그다음에 런승만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했던 그 방송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지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발굴되고 하는 것들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모아진 작품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을 좀 돌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우리 여러분 방금 우리 영웅의 거리 말씀하셨는데 뉴욕 맨하탄 우리 그 길 걸어가 봤죠? 네.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영웅의 거리입니다. 너무나 생각이 계속 오버리 되지 않아요? 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학생 있으십니까? 예, 정세영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고 물어주시면 궁금한 것들을 우리 성실히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바로 알게 됐고 제가 몰랐던 정보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영화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감독님께서 찍은 내용들을 담을 순 없잖아요. 사실 제 정말 중요한 정보들과 이 정보들은 차마 이 시간 안에 못 넣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찍으시면서 혹시 그런 자료들 중에 아 이건 정말 넣고 싶었는데 넣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그 1899년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실제로 기록에 보니까 일종의 이제 성령체험 같은 것도 했던 걸로 기록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번에 많이 못 넣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영화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영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 대통령이었고, 이 영화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잘못된 역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다 빠졌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월 29일 날 저희가 이제 용산 CGV에서 제2탄, 건국전쟁 2탄의 제작 발표회를 해요. 그게 이제 부제가 이제 인간 이승만. 이번에는 이제 인간 이승만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 이승만의 삶은 결국 크리스찬 이승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승만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앞선 선진적인 생각과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이번에 2부에서, 그러니까 2부가 아니라 2탄이죠. 건국전쟁 2에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공개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참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똑똑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몇몇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상영을 하다가 가장 듣기 좋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대들,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영화 정말 너무 잘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건국전쟁 나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야,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를 공개적인 글과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나는 이승만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롤모델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실. 특히나 10대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목사님이 너무 좋은 교육을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셔서 다 각자 이승만과 같은 삶을 사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아까 저 학생이 건국전쟁 2와 관련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선각자적인,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했을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한 100년을 앞서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한번 놓고 보면요, 대한민국은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영화에도 이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보다 그 당시에 40배나 경제력이 많았던, 군사력도 높았던 북한,
공산주의 국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100배나 더 크고 힘이 많은 중국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베리아를 거쳐서 또 거대한 또 소련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러시아는 지금 옛날보다 힘이 좀 약했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들을 빨갛게 표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파랗게 표시해서 하면 제가 그 지도를 그린 분을 어떤 분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죠? 시뻘건 거대한 동아시아의 대륙에 정말 조그만 점 하나가 파란색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쵸?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공산화가 됐어도 벌써 공산화가 될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 혼자의 힘으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공산주의 당부당을 쓴 게 20년 된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부분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선각자적인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운영을 어떻게 받았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사상을 그거를 실천했던 그리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 기독교인만 믿으면 다 누구나 이승만처럼 되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승만에게는 아주 독특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행이에요. 여행. 이승만의 이게 거의 한 30년인가 되는 기록물인데 이분이 기록의 대가예요. 기록의 대가. 거의 매일같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자기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오늘 어디에 갔다가 누굴 만났고 누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이라는 게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이렇게 난 처음에 이렇게 아팠는데 다시 또 일어나갖고 어떻게 극복하고 뭐 장애를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뭐 승리를 했다 뭐 이런 기승전결의 굴곡과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재밌잖아요. 이게 감동도 있고. 근데 이 책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오늘 어디 갔다 누구하고 만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연을 해갖고 뭐 이달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너무 무미건조한 얘기들만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 사실은 다른 책들은 좀 재밌었는데 그 책은 솔직히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2번 읽었어요. 그 재밌는 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읽고 나서 이게 왜 이런 사람 이런 책을 썼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또 그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갖고 또 다시 책을 읽어봤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기록해 남겼던 이 기록물들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뭘 했다 어디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을 제가 큰 지도에다가 놓고 점을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점을.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그물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상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이라는 그 조그만 반도 안에서 세상 밖을 구경도 못할 때 누구도 이 사람은 세상이 넓은 것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틀어박혀갖고 물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지만 그냥 이권 노름이나 하고 같은 정파끼리 또 독립운동한다 그러면서 자기 이권 다툼을 하면서 같은 조선인을 죽였던 당시의 상해 임시정부의 사람들과 가장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거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은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사상과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세계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기적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대 아이들 중에 만나서 내가 이승만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감동적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동적이죠. 우리가 먼저 주창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승만이다. 우리는 이승만이다. 영원하라. 여기가 원조구나. 예.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덕분이죠. 예. 영화를 보고 나와서 뭐 감동 먹어서 앞에서 외쳤던 학생들. 야. 내가 이승만 씨는 되겠다. 내가 제2의 이승만이다. 외쳤어요. 네, 훌륭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목소리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어른들은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더 훌륭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탱해 나가고 발전시키고 또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그럼요. 네. 또 혹시 학생 한번 제가 아까부터 서들었는데 주리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많은 업적들을 이제 가르치지 않고 왜곡된 역사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덕영 감독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런 한국의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진실된 역사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만약 왜곡된 역사를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계기로 진실된 역사를 알게 되신 건가요?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가는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3월 2일날 저희들이 조그만 행사를 또 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같이 조금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극장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영화를 보고 그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오겠지만 덧붙여서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지금 학교에서 전교 선생님들이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를 상영한대요. 그거 봤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못 봤죠? 보지 마세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좌파 역사학계의 이제 역사 연구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완전히 사건을 다 조작하고 날조하고 거짓말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좌파 이데올로기로. 거기에 보면은 온갖 거짓말들이 다 등장해요. 심지어 이승만을 플레이보이라고 그래요. 여성들을 갖고 놀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다 찾아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잘못된 교육 자재를, 교육 그 재료를 학교 안에서 튼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근데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트는데 이제 우리 똑똑한 학생들이 정말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책도 많이 읽고 건국전쟁 영화도 본 학생들이 100년 전쟁과 건국전쟁의 내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쟁은 이승만을 독재자 살인마라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승만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 아이들 여기서 왜 이렇게 다뤘습니까? 학생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가 문제제기할 수 있죠. 학교 교실이라는 게 그런 곳이어야 되니까. 100년 전쟁이라는 잘못된 그 영상을 튼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을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일배다. 쟤는 잘못된 아이다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벌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교실 바깥으로 옥도에 나가서. 그거는 폭력이죠.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도 교실 안에서는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사는 그 토론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가 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교조 교사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이번에 3월 2일 날 그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이 싸움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화시킨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잘 몰랐어요. 고백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로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빨리 수정하고 올바로 자기 길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요즘 이제 제가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SNS에다 글 하나 써도 기사가 돼요.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관련된 얘기인데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나왔어요.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뭐 솔직히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짧게 글을 하나 썼어요. 파묘라는 영화를 트레일러랑 줄거리를 딱 보니까 또다시 무슨 반일, 항일 이런 민족 감정에 막 호소하면서 또 그 파묘라는 게 무덤을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사악한 악령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재로 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 싫어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도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9년도에 KBS에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파묘.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충원에는 2019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연도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틀릴 수도 있는데 KBS에서 나와서 공중파에서 말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무슨 글을 썼냐면 적어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영화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국민들을 사악한 영혼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또다시 반일, 항일 얼마 전에 노재팬 뭐 이런 뭐니까 일본 가지 말자 뭐 이런 운동도 벌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국제사회에 이유도 없이 왜 일본을 미워하고 한나라를 저주합니까?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북한을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게 모순이거든요. 저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쭉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장문도 아니었어요. 짧게 특히나 2월 1일날 건국전쟁이 개봉된 이후부터 제가 소위 말해서 좌파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을 계속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건국전쟁 안 보기 운동을 했어요. 노골적으로. 왠지 아세요? 진실이 두려우니까. 진실을 보면 깨닫고 자기의 신념체계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보지도 마. 뭐 이렇게 뭐 볼 가치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거든요. 진실이 두려우니까 영화를 안 보기 운동하는 거예요. 영화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저도 이런 파묘 같은 영화가 막 인기를 끈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덤 파고 사악한 악령들 나오는 영화 보고 싶어요? 저는 싫거든요. 더더군다나 파묘라는 단어는 제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파묘해야 한다고 하는 김용옥의 그 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좌파들 입장에서는 열광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좀 경계하는 게 좋겠다. 나 같으면 안 갈 거고 건국전쟁을 많이 봐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이버 같은 데에서. 그래갖고 막 저를 또 뭐 갈라치기 했다 어쩌고저쩌고 막 공격하고 난리를 치는데 뭐 저는 뭐 사실 두렵지도 않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그쵸? 뭐가 틀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런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왜 영화를 건국전쟁이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1945년도 해방이 되고 우리가 48년도에 나라도 만들고 건국하고 하지만 50년도에 전쟁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초기의 건국 1세대들이 고민했고 아파했던 그 모든 갈등들이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좀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고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이걸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는 것보다 더 앞으로 더 많은 제재와 또 반대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이 올 거예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진리 옳은 것은 더욱더 용기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또 품을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나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함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자유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질문을 마지막 한 번만 받아보는데 아까 너무 많은데 한 번만 받아보겠죠. 아까 서른이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니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건국전쟁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IMBS에 다니고 있는 박수란 학생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제 마음을 뜨겁게 해준 그 귀한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결코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조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정말 그 앞에 있던 선진분들께서 조상분들께서 싸워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 역사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나라를 뺏기게 된다. 이런 관련 말들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항상 저는 고민했다가 이번에 영화를 보고 완전히 저의 꿈 약간 딱 정했거든요. 저는 원래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 계속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정말 내가 다른 정치인이 돼서 정말 올바로 이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이승만 대통령님을 보면서 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는 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건국전쟁을 보고 또 많은 책들을 읽은 학생들 그리고 감독님도 직접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제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많은 자료도 검색하셨을 텐데 혹시 그 역사, 올바른 역사를 알기 위한 서적들이나 혹시 그 자료를 올바르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사이트들이 있으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이렇게 소수의 그런 연구가들이 좀 알려지지도 않고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너무 손쉽게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치시면 웬만한 자료들은 지금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자료가 방대해요.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깊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다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영화에서 등장했던 우리 인터뷰해 주셨던 분들 적진 교수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재훈 교수님 그리고 이호 목사님 그리고 이한우 선생님 그리고 외국의 학자로는 마이클 블린이라는 교수랑 그렉 브레진스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마이클 블린 데이비 필즈를 빼먹었네. 여기 위스콘신 대학의 데이비 필즈, 한국의 외신기자협회 회장했던 마이클 블린 이런 검색어를 치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도 영화 건국전쟁에서 나왔던 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같이 그 사람의 이름과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치면은 아마 연관된 검색된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국전쟁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기독교인 이승만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 새로운 정보라든가 예전의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이제 기독교인 이승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를 하신다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를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어른들은 정치를 관심을 없어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치가 정말 중요해요. 정치를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요즘 그 X라는 거 예전에 트위터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 그 자동차 뭐더라 그 테슬라 만들었던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X를 사면서 트위터를 사면서 X를 바꾼 다음에 요즘 자랑스럽게 맨날 자기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에다 갖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한반도를 찍은 위성사진이에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한반도, 우리나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를 위성으로 찍은 거, 밤에. 그거 본 적 있죠? 어떻게 보여요? 대한민국은 그냥 밤인데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하죠. 대낮처럼 밝고. 북한은 어때요? 암흑의 천지죠, 암흑의 천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한 미국의 경제인이나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들이 요즘 유행처럼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갖고 다니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사진이에요. 한반도 사진 정확히 말하면. 왜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자본주의가 옳은 거야. 공산주의가 옳은 거야.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공산주의가 옳은 거야. 뭐 이런 논쟁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럼 뭐 입 아프게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설명 길게 또 뭐 얘기해야 되고 논쟁도 하고 그랬어요. 사진 한 장으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진 한 장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전쟁은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남쪽에서 살고 싶어요? 북쪽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을 주고 남쪽에서 저기 나오네 저런 식으로. 남쪽에서 살고 싶어? 북쪽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저렇게 가까운데 살고 싶겠냐고요. 그쵸? 저거는 저게 이제 70년 만에 어떻게 말한다면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인종을 갖다가 공유했던 한반도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단지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극단적인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인가, 얼마나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입 아프니까 그냥 자기한테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있으면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렇게 두 개의 나라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한 나라는 지옥 같은 암흑천지로 만들고 한 나라는 천국과 같은 저런 밝은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스마트폰에 저걸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인종도 아니었고 문화도 아니었고 전통도 아니었어요. 무엇이냐? 거듭 말하지만 정치 체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런 정치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요? 이승만이죠. 저런 어묵과 같은 북한 체제의 비참한 나라를 만든 장본인은 누군가요? 정치 지도자는 누군가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인 거예요. 그만큼 정치 체제가 중요하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정치인은 될 수 없을 테니까 내가 정치인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가 무엇인지 한 사회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그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자식들에게 또 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요즘 그랬어요. 한 사람. 이 영화는 건국전쟁은 아주 거대한 조직이 있거나 뒤에서 누가 이렇게 든든한 뭐 돈을 내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내후년쯤 되면 60이 돼요. 대학교에 84년도에 왜 놀래고 그래. 84년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꽤 오래전에 대학도 들어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일성이 아이들 때부터 그냥 대한민국이 잘못된 사회로 나가고 있다 이런 걸 깨닫고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저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했는데 어느 분이 이걸 알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건국전쟁이 그냥 한 가정에서 그 50대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감사하다. 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 큰 조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와 저 뒤에 있는 저의 임수영 PD, 저희 집사람 둘이서 박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님의 영향으로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일화 알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제가 아주 그 일화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의 의인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갖고 다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나게 했더라고요. 앞부분에. 그게 뭐냐면 제가 문장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처음에 10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한 50명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50명 정도만 의인이 있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건 의역입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기억력이 나빠갖고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또 30명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또 30명도 오케이 한 거예요. 30명을 또 찾아보니까 30명이 없어갖고 또 10명이면 어떻게 했으면 했더니 오케이 네가 찾아봐. 그래서 또 10명을 찾았는데 또 20명을 찾았는데 또 못 찾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는 뭘 깨달았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명을 찾는 거에서도 오케이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런데 제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한 사람의 자각이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승만이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시달림을 당했고 이승만을 죽여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보여받는 이 북한에 음모가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다 보니까 건국전쟁 같은 영화가 나온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한 사람에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의 소중한, 어떻게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올바름을 실현하는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소망과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저 먼 곳에 강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도심 가운데 뿌려질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이 품은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든 간에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 씨앗을 잘 지키고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아마 지금 건국전쟁을 만들었던 이 한 사람이 했던 얘기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사실은 그때 건국전쟁 감독이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어른이 돼서 성공해갖고 오늘 제가 했던 이 한 사람의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큐멘터리는 만 명만 봐도 그것도 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기적이죠. 만 명만 봐도 힘들어요. 집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큐멘터리 아주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팩트잖아요. 이 다큐멘터리가 건국전쟁이 지금 보니까 98만 명이에요. 놀라고 있어요, 진짜. 학생이 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생각 못하는 학생이 있지만 그 다큐멘터리 일반 영화 허구의 영화는 10배를 더 해야 돼. 10배. 그럼 사실 1000만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 계속적으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그 대한민국의 뿌리가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저도 엄청난 치열하게 이 체제 전쟁에서 많이 앞에 싸우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족에게도 말하기 힘이 들어요. 아까 북한의 어두운 사진, 대한민국의 밝은 사진, 게임이 답이죠. 우리에게 자유 부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 너무 감사하죠. 이제 한 사람이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좀 투자하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김덕령 감독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난날 치열하게 우리는 싸웠던 그런 답을 주지 못했던 거짓된 것을 거짓됐다고 설명하기는 100배가 더 힘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건국전쟁의 한 사람 한 영화로 이렇게 정말 표현하고 말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우리 김덕영 감독님 또 임수정 우리 PD님께 한번 일어나실까요? 두 분 부부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김덕영 감독님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님과 함께 귀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